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125페이지죠? 125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세의무, 우리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을 배웠죠? 아이고, 뭐 하여튼 금요일 오늘 불금인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역시 금요일 날은 고단하게 하루를 또 시작하네. 또 어제 또 지방을 2군데를 다녀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고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힘내지 뭐. 어떤 수강생 보니까 지금 수강생들 중에 일부는 돌아보면 공부해본 돌아본 걸 생각해보면 뭐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왠지 이제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생기면서 뭔가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드는 사람이 있고, 물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여튼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슬슬 이제 조금씩 왠지 불안하고 좌절의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고단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꾸 뭐 날씨도 날씨 핑계를 대죠. 왠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날씨마저 우중충해져. 그러면 그냥 급격히 그냥 기분이 그냥 다운되면서 그냥 인생이 그냥 힘들어지고 막 그냥 뭐 별 생각 다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힘들 때, 힘겹고 막 그럴 때 몸도 고단하고, 그런데다가 날씨마저 우중충하고 그러면 급격히 마음이 다운되면서 있죠. 그러면서 그냥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럴 때 제 얼굴 보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있죠. 제 얼굴 보면서 제가 하는 방법 있잖아요.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화이팅을 거울을 보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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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5번을 외쳐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럼 힘이 좀 나요, 힘이. 진짜 힘이 좀 나. 그리고 얼굴이 또 좀 굳어있고 그러면 진짜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한 1분만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 보세요. 웃겨. 자기 얼굴 보고 있으면. 진짜요. 웃겨요. 그러면서 스마일 억지로라도 웃고, 그러면서 하여튼 힘들 때 있잖아요. 진짜예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진짜 힘들고 그러고 그럴 때, 특히 강의하러 올 때, 그럴 때 힘들고 오면 진짜 파이팅을 한 5번을 외치면은 진짜로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해보면, 우리 세금 납부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이거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것도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정, 재산세라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또 같아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고르셔야 됩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납세의무 성립식이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재산분 주민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부가세들이죠.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의무 성립식이 다 뭘 따라간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의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고,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들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애들 납세의무 성립하고요. 그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같으면 뭐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소득을 또 뭐 하는 때지? 하여튼 막 받고, 이렇게. 하여튼 뭐 소득 지급할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뭐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만 소득세 중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달에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에
말일 요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를 좀 요까지는 잘 대답하다 여기 부분에 급격히 그냥 이렇게 예? 목소리가 다운되는데 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가산세? 예?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취득세 신고나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나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그 등기 등록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그 신고납부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수시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려 그랬죠? 그렇지, 잘하고 있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부가 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납세물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물 확정합니까?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물 확정됩니다. 어떤 게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물 확정되느냐? 지방세에서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물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물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3가지만 알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오면 같이 나오는 애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랬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왜 눈을 부릅뜨고 있어? 안경 안 썼나 오늘? 안경 안 쓰니까 그냥 갑자기 이상하구만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자, 이렇게 납세무 확정, 국세에서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인데, 특히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원칙 납세무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소멸이요. 납세무 소멸 사유. 납부, 충당, 그 다음에 부가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납세무 소멸 사유고. 근데 아닌 거, 슬쩍 집어넣는 거, 부가 철회, 고의소 보냈다가 주소 불분명해서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내니까 철회 아니고, 결손처분, 납세자의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제척기간, 세금 부과시는 법정기간 정해놨죠? 자, 국세, 일반적인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 등등 국세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나 부담보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세나 지방세는 사기쳤다 몇 년 동안 발 뻗고 살 수 없다 10년 제척기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의 경우 이 제척기간 바뀌었습니다. 몇 년? 7년으로 올해 바뀐 거. 그래서 작년에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지방세가 무신고로 몇 년이다? 7년. 국세 무신고 7년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5년, 10년, 7년, 5년입니다. 근데 상속증여세라든가 나중에 배우는 부담보증여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얘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무신고도 15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10년 이렇게 제척기간.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5억 원 이상의 뭘 물어볼지 알겠죠? 지방세 소멸시 몇 년? 5년. 지방세는 입법이 불필수인데 아직까지 하여튼 좌우단간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5년 지나가면 금액 상관없이 시효 완성합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 지방세고, 유통세, 유통과정에서 부과됩니다.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부과하고,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소유로 취득하든 단독명의로 단독소유로 취득하든 상관없이 물건만 보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물세고, 또 그 의미 속에는
같은 날 두 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자별로 그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게 취득세의 특징입니다.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취득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을 공부했는데 포항형 일반인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갔습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들이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 리조트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뭐를?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토지 건축물을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 고기 잡다가 강원랜드 갔죠?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 리조트 건설 평상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토지 지적공모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 포함한다?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실질과세율상 당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시설물도 포함하죠. 그래서 레저시설 나왔다. 뭘 떠올려봤어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건축물의 그건 좀 오늘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취득세. 그 취득은 뭐냐,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믿고 맡은 것 뿐이고, 믿고 먹겠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이 수탁자, 위탁자의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취득용을 보면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용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럴 때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땡이에요. 상속, 증여받은 것이 취득세 상무에 해당하면 취득세 부과됩니다. 무상 취득도.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용이 있죠? 예.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얘네들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 보유하는 주주들을 말하고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얘네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거 과점주의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비상장 법인이거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 납세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자, 둘이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납세는 없습니다.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취득했어야지. 감자, 포테이토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나의 주식 보유율이 나는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자, 덩달아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는 납세무 없고. 자, 봅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근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원래 증가분만 과세하는데,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5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5년 이내 제한 없어지고, 지분이 증가된 날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그냥 주식 늘어날 때마다 계속 취득세 부과하면 맨날 취득세만 내다 끝나니까, 자, 과점주가 된 상태에서 지분이 늘어났을 때는 그 지분이 증가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을 따져서 그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야지,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0%였다가 3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 최초로 됐으니까 50%는 과점주 아니죠? 80% 되면 전체 과세입니다. 80% 과세했어요. 주식이 20% 줄어서 60% 됐다가 80에서 60. 그 다음에 자 10% 증가해서 70%가 됐을 때 이때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인가? 80, 60, 70%. 납세의무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의 때 최고 비율 80%보다 70% 지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니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 이번에는 80, 60, 90% 된 경우에 80, 60, 90% 된 경우에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 10%입니다. 80% 최고비율보다 늘어난 90% 됐을 때 몇 프로? 10%만 여러분. 요거 아셨죠? 60에서 90% 됐을 때 증가된 30%를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30% 지분이 증가되는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배웠고, 이 125페이지 봅니다. 125페이지. 양가로 3번. 과점주였다가 과점주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과점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됐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여기 밑줄입니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와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케이스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케이스 1을 보니까 설립 당시에 주식이 40%예요. 납세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점주 아니었다가 과점주가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과세하겠죠? 70% 과세했어요. 그랬다가 주식 40%가 그 양도해가지고 30% 줄었어요. 과점주가 아니게 됐죠? 예, 그랬다가 자, 5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80% 과점주가 됐어요. 70, 30, 80% 된 경우.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자, 124페이지 그 하단의 동그라미 2번은 계속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상황이고, 124페이지 그 왼쪽에 그 하단,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복습했던 것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125페이지 한가로 3번은 과점주주였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 70%하고 과점주가 다시 된 비율 80%를 비교해요. 그래서 증가가 있죠 지금? 그러면 70에서 80% 늘어나면 몇 프로만 납세의무가 있다? 10%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점주였을 때 비율 이미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었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70하고 80하고 비교해서 10% 증가분만 납세의무 있고, 케이스 2를 봅니다. 설립 당시 40% 납세의무 없습니다. 30%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70% 과세. 40% 양도해서 30% 줄었어요.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30%를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다시 됐어요. 자, 70, 30, 60% 된 경우.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된 경우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됐고 제3절 오늘 납세의무자를 본격적으로 봅니다.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1번 한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자요. 동그라미 1번 요 내용은 앞서서 본 건데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수산업법 다음에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 하여튼 시험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땡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다만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2번을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맨 아래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125페이지 맨 아래 상속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토관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유증은 이런 거라고 했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맨날 이 타임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한테 싹 다 몰아서 줘라. 몰빵해 줘라 이거. 내가 죽으면 증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유증은 특히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에 있어서 그 유증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항상 그냥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하여 쭉 넘어갑니다.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죠. 상속인 각자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계속 매출이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 이걸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의 사각형했으면요. 또는 형광펜으로 딱 해놨으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땡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이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있으면 대한이는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 각자지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44조 1항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 동그라미 2번 내용에다가는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돼지꼬리 땡냐에서 왜 난데없이 지방세기본법 44조 규정이 나와 있냐? 우리 지방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공동상속의 경우는 지방세 기본법 44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공동상속의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44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연대납세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동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돼지꼬리 땡냐에 동그라미 2번은 옆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대납세무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봅니다. 3번 자, 조합원이 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 아랫줄은 누가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명의는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자, 보존 등기 될 때 그 준공 떨어질 때 그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1102동 105호 다음에 또 7호 이렇게 조합원용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납세무자 된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봐서 조합원이 납세무자 된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도 밑줄이죠. 조합원의 밑줄 또 여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자, 요 얘기는 지금 이런 거라고 그랬죠.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그 준공 떨어질 때 조합 명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자, 보존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된다 할지라도 자, 요거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납세무자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취득세. 근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나중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모의고사 볼 때는 꼭 이런 것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 우리가 심화 이론 때 한번 보면 되고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7번 봅니다, 여러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 잠깐 그 121페이지 한 2장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121페이지를 봅니다.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1페이지에 개수의 개념 및 범위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121페이지 개수의 개념 및 범위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기억번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시설이라든가 동그라미 미음번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시설이나 또 그 다음에 건물에 부착하는 대형 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요.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이게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6페이지 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건물과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가설 설치되게 되면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죠.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붙게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엘리베이터 취득에 대한 이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설됐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127페이지 맨 꼭대기 맨 끝에 글자부터 시작해서 주체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줄자. 작년 시험에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부착 설치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원래는 주체구조부요.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원래는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은 주체급 취득자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원래는 가설한 자와 주체급 취득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배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예규에서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면 이런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한다고 예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중개사 시험 때 예전에 시험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임차인이 가설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청량역광장의 미주상가에서 6층짜리 건물 오래된 건물이라 학원이 6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지하철부터 뛰어다니면서 아침에 엄청 힘들게 뛰어다니고 고생했던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랬을 때 임차인이 가설을 했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요. 어차피 주체구조부가 건물과 딱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되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할 때 만약에 가설한 자를 취득세 납세무자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가설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 가설한 자를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지 찾기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설만 하고 사업 망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또 고지서를 보내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가설에 대해서 주체구조와 일체가 돼서 수용가치를 넣으면서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냥 가설한 자 중요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체구조 취득자 건물주한테 부과합니다. 그 건물주가 알아서 뭐 세금을 내던가 누구한테 받아서 내던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아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징수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주체구조 취득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괜히 지어낸 것처럼 듣는 사람인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취지의 그런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해 준 것 뿐이지. 자, 127페이지 8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취득세 부과되죠?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냐?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 시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당시에 그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땡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 거기 포인트면 여기다 퇴직거리 땡냐해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후의 소유자 아니라는 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시점,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과점주주는 동그라미 1번은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2번 밑줄입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주 1인과 신족관계 등 그와 특수관계인자의 주는 전부 다 합치잖아요. 50% 초과하는 따질 때. 그럴 때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 다 봤고요. 중에 있고 제4절 취득 시기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 건데 독립한 문제로 27회 시험 나올 가능성이 뭐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 뜸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취득 시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물론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좀 왠지 또 꼽히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취득 시기는 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도. 최소한 별표시나 하나 해놓고 취득 시기는 보셔야죠. 뭐 납세무자라든가 앞부분 취득의 개념에서 배우자 직김속고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을 때 증여 취득한 것을 본다 뭐 등등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납세무자도 잘 보셔야 되지고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것도 최소한테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근데 제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취득세 자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되니까 일단 그렇고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취득한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성립하니까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때를 도대체 취득한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취득한 때라는 게 언제냐.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 판정하는 때도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져요. 유상승계 취득이냐, 자 무상승계 취득이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상 취득의 경우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유상승계 취득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등기일이 아니에요. 원칙은. 왜냐면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잖아요. 그래서 자 등기일은 아니고 계약상 잔금지율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율. 자 근데 계약서에 흔히 기재된 그 신고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율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자 원칙 계약상 잔금지율인데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지율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그래요. 2016년 3월 중순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럴 때도 자 명시가 안 됐을 때 불분명할 때 자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보면 대개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 거래 관용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 계약상 잔금질인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금방 했듯이 그 거래 관행상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고요. 60일 경과하는 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매매로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 개인 간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상 취득시는 계약상 잔금지일로 하나.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외적으로 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하죠. 아무 때나 인정하면은 뭐 다 그냥 신고된 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당국에서는 60일 지나면 가산세 계산해서 부과하는데 고지서를 통해서 거기서 받고 나서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현금으로 잔금 치렀어요 둘이서 자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된 그런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거래 어떤 경우냐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자, 보세요. 국가로부터 제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잔금지급일, 계약서상으로는 몇 년, 몇 월, 며칠로 돼 있는데 실제 잔금 치른 날이 달라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잔금지급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 싫어하고 또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필증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을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매대금, 경락대금 취득 날이 법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 의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이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자, 잔금질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객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합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단, 화해, 인락,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것들은 여기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판결문에서. 이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지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여기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즉 잔금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많은 법적 분쟁을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식 재판 전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조정해서 그냥 끝내려고 하고 재판 중에도 그냥 판사가 아이고 자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양측 대리인들, 변호인들 불러 모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고 계속 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 윽박지기도 하고 슬슬 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꼬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냥 화해 공고한 내요 판사가.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끄시고 안 받아들이고 좀 버팅기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또 불러가지고 해봤자 불리하다 그쪽이 계속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화해 공고한. 그 다음에 화해, 인락,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포기, 자 권리제기했다 포기하거나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대로 끝납니다. 절차가 종료되는데 왜 근데 3회 이상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의 어떤 그 소송을 받고서 가만히 있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서로 둘이 짜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짜고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묵묵부다 그러면 판결문 나와요. 그러면 그 판결문 갖고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소유권이 좀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6.25 고치면서 조금 불분명한 땅이 있어요. 소유자가 기록이 유출되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특히 그런 게 보니까 판례가 많았던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짜고 와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이 얘한테 그 소송을 제기해요. 자기 거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냥 얘가 승소해가지고 얘 거 돼버리는 거예요. 등기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그 판결문 갖고 등기해갖고 이제 자기 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자, 조종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해 조서상으로 개인 간 부동산을 매매 취득하는데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니라 자, 요거 계약상 잔금지급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간 매매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요. 자, 법인 장부에 의해서 법인 장부.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선표, 결산서 등을 작성 기록하죠.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 싫어하는데 시험에서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았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아 취득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오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제 입에서 객관성 있는 거래. 자, 그러면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 자, 국수공판에 관한 법이요.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 이렇게 여러분들 자 외웁니다. 국수공판법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탄 신도시 얘기해 드렸는데 예전에 동탄 신도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됐는데 밖에 안 되는데 그 모의고사 봤는데 정모의사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뭐 5월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수강생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정모의사 봤더니 3, 40점 깔고 있는데 이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남짓 좀 더 되는데 바로 그냥 모의고사를 봤는데 60점이 넘었어요, 평균.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는 성적을 이렇게 이렇게 게시하는데 대충 누군지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 거죠. 그래서 학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60점 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쟨 틀림없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2학년 내지는 최소 3학년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그 수강생이 그랬다 했잖아요. 무슨 나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처음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막 수근댔죠? 뭐라고 수근댔어요? 재수 없어. 하면서 수근대 그랬었는데 여기 수업 시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실화로. 자, 다 같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 머리 글자를 다 같이 시작. 국수공판법. 그런데 혼자서만 요 앞에 있다가 장 이래가지고 국수공판장 그런 사람은 2학년이지 뭐 사투지 딴 데서 국수공판장으로 배워가지고 자 그런 수강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떡하나 국수공판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하냐? 자,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이 빠르면 어느 때다? 그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 등기 등록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난 1, 2월 달에 물어봤는데 또 틀리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절 보세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왜 자신이 없어? 맞잖아, 여러분들.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개인 간 매매. 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하며.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OX요. 맞잖아요.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맞다니까, 여러분들. 자, 계약상 잔금 개인과 매매에 의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가 안 됐어요. 그랬을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요 경우에 60일인데 원래는 자, 그런데 30일이 되는 날에 등기를 한 경우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한다?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제4절 취득시기 개요는 말씀드렸고 02번 취득시기에서 1번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 잔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27페이지 맨 아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밑줄이요. 계약상 잔금지일. 가로두 계속 밑줄이죠.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처음 배우는데 계약 해제에 관한 거예요. 계약 해제. 취득세 계약 해제에 관한 건데 처음 배웁니다. 한번 보게요. 계약 해제.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또 몇십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그럼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서류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느냐 참고적으로 편하게 읽어보면 돼요.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에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2016년도에 조금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화해 조서 등에 의해서 이 서류를 달달달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화해 조서 등에 의해서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자 그럼 틀려요. 등기 등록 되지 않았어요. 등기 등록이 또 반대적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하는 경우요.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그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것을 본다. 자,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요. 지자체 조합이라는 것은 지자체 두 개가 공통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거니까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요. 판결문 중 판의 동그라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 가로 안에 밑줄이라고 그랬죠? 화해, 인나, 포기, 자백간주에 한 것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요.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 이렇게 해서 머리글자를 따서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 국수, 공판, 법. 에브리브 다 같이요. 시작.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합니다. 양가로 3번 연부 취득이요. 자, 월부로 취득하면 다달이 대금을 나가는데, 자, 근데 연부로 취득한다 그러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때, 연부로 취득하는 것, 가로 안에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고,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쭉 밑줄, 가로도 그렇고 쭉 밑줄. 그 포인트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그죠? 연부 취득.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연부 취득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까지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순환부터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연부 취득은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건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뭐 거래하면서 몇십만 원짜리 거래하면서 십몇 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지. 대개는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그 대금이 그 단기간 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부담, 대금 서로 이렇게 중도금, 잔금 치고 이런 거 벅차잖아요. 그래서 연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씩 매년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럴 때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16년 3월 10일이 계약서상으로는 연부금 지급일이었어요. 첫 해. 근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3월 19일 날 그러면 3월 19일 날 실제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3월 19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취득세는 총 연부금액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이 해에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만약에 10억 원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그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8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을 과세 표준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자 3월 19일 이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이때 실제 지급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신고 납부 다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회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기로 하고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냐 5년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취득세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뭐 한다?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취득세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요. 자
매회 지급되는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바꾼다 뻔하지 뭐.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주일이잖아요. 그거 헷갈리라고. 자, 요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땡이에요, 여러분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잘 알아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기하면 그 등기를 취득시기로 합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좌우당간 등기일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서 사실상에다가 계약상 X 해놓고요.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지금까지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자, 계약상 작물일과 등기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객관적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사실상 작물일과 등기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그 다음에 연부취득도 역시 등기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됐죠, 여러분들? 자, 됐으면 여러분 잠깐 또 쉬었다가 129페이지부터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